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매도가 오늘부터 부분 재개됐습니다. 14개월 만입니다. 공매도 제도 자체가 주가 하락에 돈을 거는 거라서 기관과 외국인 등 큰 손들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자칫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비판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 시장 영향은 어땠는지, 앞으로는 어떨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조금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 공매도 제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쉽게 네네. 좀 설명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주가가 이제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요. 네. 내가 주가를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빌려서 이제 매도를 네.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실제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 싼 가격에 사서 되갚는 방식이거든요.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이제 주식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2만 원입니다. 네. 2만 원인데 이거를 내가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빌려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죠. 그럼 네. 저에게 2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근데 생각대로 역시나 이 주식이 떨어져서 1만 원이 됐어요. 그럼 저는 얼씨구 나오고선 이제 1만 원을 만 원에 사서 다시. 그렇죠. 되갚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꼴이 되냐면 싸게 1만 원에 사서 2만 원에 판꼴이 되거든요. 그렇죠. 난 주식도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판 봉익임선달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을 받기도 하죠. 네. 그런데 사실 뭐 공매도가 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순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양한 투자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주식이 조금 활성화되는, 주식시장이 네. 좀 활성화되는 순기능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열된 증시를 이제 약간 다운시키는, 조정해 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진정시키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꼭 공매도가 나쁘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공매도 제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적으로 좀 재개된 건데요. 모든 종목에서는 적용되는 게 아니죠. 예, 맞습니다. 2020년도 3월 16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6개월간 공매도가 금지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8월 27일 다시 6개월 추가 연장이 연장이 됐고. 됐습니다. 올해 들어와갖고 2월 3일에 45일 추가 연장이 됐고요.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재개가 됐는데 중심 한마디로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 한마디로 들어간 종목들 중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형주 중심입니다. 이 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가 됐다. 그래서 코스피로 본다면 한 22% 정도가 이제 재개가 된 네. 거고요. 코스닥으로 본다면 한 10% 정도가 대상이 됐고 나머지 한 2037개의 종목은 여전히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오늘 시장 상황일 텐데. 네네. 자, 코스닥 한 2% 넘게 떨어졌고요. 네네. 코스피도 소폭 하락했어요. 이게 공매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코스닥은 공매도의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있었고요. 네. 이제 코스피는 생각보다 좀 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네. 해봅니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좀 수량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1조 931억 원 정도가 됐거든요. 네. 여기서 코스피 공매도가 한 8,140억 원이 됐습니다. 이 네. 중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97%나 차지했고요. 되네요. 아, 87% 되는군요.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2,790억 원이 좀 공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주요한 영향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87%가 외국인이 이제 공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바이오나 IT 종목에서 좀 일부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았던 산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퍼라고 얘기하는데 네. 한 주당 지금 주가가 현재 주가가 네. 기업 가치보다 얼마나 평가되어 있느냐. 네. 현재 봤을 때 미래의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사실 이 퍼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한마디로 좀 고평가돼 있는 예, 부분이 예.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다 보니까 이런 거품들이 좀 빠지면서 영향, 좀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가 오늘 좀 나와줬다라고 평가해 봅니다. 네, 고평가된 종목들이 공매도로 조정이 좀 이뤄졌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의 어떤 순기능이 좀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걱정이 좀 크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전체로 보면은요, 전체 거래 대금 대비해서 공매도 오늘 네. 공매도 거래 대금이 차지하는 게 한 4.2% 정도 되거든요. 네. 예년과 좀 비슷해요. 하지만은 어떤 특정 종목 중심으로 사실 이제 공매도 물량이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는 불만의 목소리가 충분히 나올 만하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이 빠졌습니다. 근데 네. 코스닥 지수가 전체적인 빠진 것보다 코스닥 150 지수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당연히 이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지 금융당국에서도 공매도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뭐 개선 제도가 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무차익 공매도, 한마디로 네. 이건 불법입니다. 이건 네, 불법 네. 공매도로 적발이 된다.
그러면은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되고요. 네. 1년 이상 징역, 부당 금액의 부당 이득 금액에 대한 뭐 3배에서 4배수까지 그러면 더 나가서 5배까지 이제 벌금을 네. 부과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 공매도 대주 서비스 규모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이유가 그렇죠. 안 빌려주니까 이런 거였거든요. 6개 사에서 17개 사로 빌려주는 증권사가 늘렸습니다. 금액도 네. 커졌어요. 2조 4천억까지 늘려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할 수 있게끔 좀 길을 열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됐긴 했는데 네네. 아직도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 여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나 담보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담보 비율은 뭐냐면 주식을 빌린 사람이 잔고를 유지해야 되는 비율인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은요 담보 비율이 105%입니다. 근데 네. 개인들은 140%예요. 더 많은 금액을 충전해놔야 됩니다. 이게 담보 비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다시 갚아야 될 기간이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요 사실상 무기한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면 이제 되갚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개인들은 최장 60일밖에 안 됩니다. 60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고 그래서 네. 한간에는 그래요. 길어진 운동장인데 평판해지진 못했고 조금 낮아졌다. 조금 이렇게 낮아졌다. 조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공매도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그 외국인들이 주로 공매도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해야 되셔야 되겠고 대차 잔고라고 있습니다. 이 대차 잔고 비율이 좀 급격하게 높아진 곳 이런 네. 것도 종목들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사실 오늘 코스피가 빠졌던 코스닥 빠졌던 종목들 보면은 이런 대차 잔고 비율이 좀 늘어났던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다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가장 걱정스러운 건 공매도 투자를 하면서 루머를 퍼뜨리는 세력들, 이른바 맞습니다. 그 작전 세력 우려가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보완해야 할 점이 좀 있다면요. 역시나 처벌 강화거든요. 네. 실제 2010년부터 19년까지 무차익 공매도 하면 불법인데 네. 이것을 적발한 곳이 이제는 101곳입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을 받았던 곳은 45곳. 그다음에 처벌을 안 받은 곳 56곳은 주의 처벌만 받았거든요. 네. 처벌 의지가 강력해야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가 이제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이제는 저 주식시장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